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테마주, 롤러코스터로 나타내봤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 호조와 함께 시장의 금리 상승,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영향들이 또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는 특정 테마주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와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우크라 재건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초전도체와 중국 소비주에 이르기까지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나 홀로 소외될 수 없다고 느낀 포모 심리까지 확대되면서 또 앞으로는 B2까지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당국 역시 B2 경계령을 내린 가운데 변동성 장세 속에서 테마 체크, 황스타그램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아까도 좀 잠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호재에 대한 이 이슈나 뉴스가 지지밀려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좀 봐도 될 정도로 좀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장에서도 뭔가를 찾아내야겠죠. 예. 투자는 이제 아이디어에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그런 것을 또 이런 장에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필업스탁의 신현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런 시장에도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찾아야죠. 네. 찾아야죠. 네, 네. 투자자는 찾아야죠. 네, 맞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돌려오는 뭐 이제 부동산 네. 회사가 디폴트, 그러니까 뭐 빚을 못 갚, 채무를 불이행했다. 예. 뭐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은행의 전체적인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질 것 같다. 네. 국채는 미국 국채는 또 장기물은 또 상승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중국 쪽은요. 사실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국이 지금 네. 안 좋잖아요. 네,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사실 이번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텐진 아파트 쪽에서 좀 약간 그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네. 정부가 지금 이미 이 회사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건 막을 수 있는데 그래요? 좀 그래도 좀 질서 있는 디폴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은행의 이제 신용등급 강등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좀 증시의 조정이 오는데 저는 이번 조정은 좀 약간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네. 때는 큰 위기는 아닌 것이다. 네, 제 라고 생각. 보고 그리고 계십니다. 이제 일단은 중국 정부 자체가 이거를 막 되게 엄청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가려면은 중국에 있는 그런 돈적인 부분 같은 게 다 흔들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 올해 초였을 올해 작년 말 올해 초에 헝다 때도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 좀 나서서 안 해주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걸로 네, 네.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내수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정부에서 좀 막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중국 일단은 정치적인 거 보면 시진핑이 지금 재임을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무너지면은 아마 정치적 타격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거를 분명히 막을 건데 좀 이 회사한테 좀 경고를 주면서 막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내수적인 부분도 뭐 그렇게 일단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그동안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다라고 하면 한 2% 정도는 부동산으로 했어요, 그동안. 네. 근데 그게 약간 좀 흔들린다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위험 신호들을 계속 좀 느껴서 아니 이거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다른 데도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문제가 좀 계속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좀 더 크게 좀 보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이 여러 문제랑 같이 합쳐지면서 점점 커지는 분위기이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짚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이런 상황에도
찾아내야죠. 네. 신혁 전무가 제 맞습니다. 미션을 드렸잖아요. 네네. 찾아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테마 어떤 네. 테마를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시장에서 가장 핫한 초전도체 테마인데요. 초전도체는 네, 봐야죠. 예.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분이 알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대응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엄청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그럼 이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안에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 테마는 버리는 거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테마가 이 결론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네네. 초전도체 활용 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제 발표가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걸 맞습니다. 이제 발표를 보고 난 이후에 네. 그 밑으로 이제 뻗어 나오는 맞습니다. 예. 가지를 좀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네. 봐야 되고. 그게 뭐 지금 한창 오르는 핵융합,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전력전선. 지금 전력전선 쪽이 좀 덜 올랐는데요. 오늘 올랐어요. 네, 오늘 올랐습니다. 전력전선 네. 쪽, 예. 그래서 전력전선 쪽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구리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구리 관련주 올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구리 플러스 납으로 만들기 때문에 납 관련주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뻗어가는 가지가 어떤 게 남아있는지를 보는 게 아무래도 좀 고가 대비 좋은 것 같고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 그러니까 AI가 뜨면은 그 AI의 밑에 있는 영역들까지 우리가 다 번져서 그것까지 찾아내서 마지막까지 다 상승해야 네. 한 타임이 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초전도체도 분명 그런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납 다음엔 뭐가 올까요? 납 예상을 다음은 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납이 마지막이죠. 납이 거의 마지막이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납 관련 네. 섹터가 거의 마지막이다. 그럼 네, 네. 어디까지 이제 전선까지 왔으니까. 네, 그 일단 다음에 뭐 전선 구리까지 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납까지 간다. 네. 뭐 약간 이런 그림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려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종목들은 지금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네. 사실상 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지워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다른 이제 가지가 뻗어나가는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지는 어디일지 네.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뭡니까?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제 관련입니다. 네네. 네,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네. 국경절이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항상 원래 5년, 6년 전에는 국경절 테마라고 해서 네네. 국경절 때만 다가오면 화장품 관련주부터 해서 엄청났죠. 중국 소비주들이 엄청 났는데 네. 이게 사드랑 그다음에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거의 한 5년, 6년 사라졌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급등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의 시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엄청 급등한 화장품 관련주가 여기서 테마가 끝난다면 국경절 9월 마지막 주 가서 그때 한 번 더 보시는 방법이 있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소비 쪽에서의 도는 순환매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화장품, 카지노, 뭐 면세가 올랐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오는 게 그 종목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의류가 또 분명히 오를 수도 아, 있고요. 의류가 오를 네, 것 같다. 의류 관련주들이 지금 또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네. 의류 관련주가 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명품 쪽 같은 경우는 과거 국경절만 되면은 거의 한 300% 500% 이상의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의 수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사, 네. 뭐 명품시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뭐 그랬었던 적도 있었다. 뭐 그런 그래서 얘기도 있었어요. 명품 매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의류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도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류 관련된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네, 봐야 네.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이 이 종목인데 FNF라는 종목이 아, 저 여기 좋아합니다. 저. 좋아합니까? 저 모자 맨날 쓰고 다니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MLB. MLB 모자 네, 저 네,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 MLB랑 그다음에 디스커버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디스커버리도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뷰티 쪽으로는 바닐라코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또 면세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 패션, 면세, 뷰티 이쪽으로 다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MLB 엄청 유행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는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삼성 현대백화점을 갔는데 여기서 라이브 방송들을 중국인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MLB 에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오, 그 정도입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의류 쪽의 수혜주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좀 간단히 생각, 저는 뭐 메이저리그 모자 쓰고 야구 옷 입는 거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중국 가면 되게 뭐 잘 입는 사람이 되겠네요. 중국 가면은 패셔니스타가 여자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패션 쪽을 좀 지켜봐도 네. 괜찮을 것 같다. 네, 왜 네. 중국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패션이 이쪽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네, 그래서 FNF가 실제로 중국 쪽에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MLB 같은, 그러니까 시중에 저희가 입는 옷 브랜드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화장품, 무슨 여행, 카지노 이쪽이 올랐으면 네. 두 번째는 다음 이제 흘러내려올 곳은 뭐 패션, 네. 뭐 백화점 이쪽이 될 수 있다. 이쪽을 네, 좀 네. 지켜봐야 된다. 네, 라고 맞습니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근데 이 이슈도 사실 한 번 좀 굉장히 좀 슈팅이 있었다가 전체적으로 좀 확 가라앉는 느낌 오늘 좀 받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지속이 되겠죠? 사실 계속 오르면은 아마 제가 오늘 이 섹터를 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있고 또는 지금 지수에 비해서 또 엄청 버텨주고 있기도 하고요. 장중에 보면은 한번 쑥 올라가 내려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뭔가 신선한 뉴스가 뜨면서 본다기보다는 지속적이게 한 달 정도 계속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슈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의 큰 명절이 또 있으니까 지속해서 좀 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다는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입니까? 세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재건인데요. 재건 네, 쪽입니까? 제가 지금 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시간에서 오늘 재건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움직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가고요. 또 이 자료는 코트라에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인데 보통 코트라 같은 데서 발표를 하면은 좀 이러한 자세한 수치가 나와서 네네. 재건 관련해서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26년까지 빨리빨리 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발표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철도 이쪽에서 좀 강세기 때문에 철도 잘 만들죠, 우리나라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인프라 관련으로 충분히 한번 슈팅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을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건 관련주가 지금 무언가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재건이라면 아무래도 좀 지금 사우디 쪽도 관련돼 있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을 그러면 추천이 네. 뭐 이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또 네. 말씀드릴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우디랑 엮여 있는 또 히림인데요. 히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번 8월 말에 가는 회사에도 포함이 돼 있으면서 사우디에도 포함이 돼 있고 그쵸. 여러모로 또 좋은 게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다는 건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좋은 퍼센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러네요. 좀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안 좋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슈를 본다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리도 되고요.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 사우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재건 이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 뭐 재건, 뭐 이런 쪽, 도로 네. 이런 쪽과 사우디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돼 연관돼 있는 네.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예.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뭡니까? 다음은 이제 석유입니다. 네. 석유값이 또 네, 석유값이 이건 계속 오르고 있죠. 원유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던데요. 이번 예. 연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은 이쪽부터가 이번 연도 시작이거든요. 네네. 그럼 계속 여기서 바닥을 몇 번 다지고 상승 추세로 가는 환경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유가 관련주가 분명히 움직일 거고요. 네. 지금 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원유 쪽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지금 한 15% 정도 계속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감사는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유가 관련주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원유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뭐 CPI 지수나 이런 것도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네. 여력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음 달 발표될 CPI에 그런 식으로 영향이 갈 수도 있고요. 일단은 미국 쪽도 에너지 관련주가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속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겨울 오고 그러면 천연가스도 문제가 네, 생길 맞습니다. 수가 있겠고 네. 러시아에서 이거 잘하잖아요. 네, 이거 잘합니다. 잠그는 거, 네, 잠그는 거. 잠궈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유럽 쪽에 또 영향이 있겠고, 그럼 에너지 가격이 또 한번 맞습니다. 급등할 수 있는 상황과 네. 마주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석유 관련된 쪽이나 가스 관련된 쪽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볼 된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또 얻을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어떤 있습니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종목은 이제 흥구석유를 가져왔는데요. 흥구석유. 예, 예. 석유 관련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표적인 이제 이런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석유와 가스를 같이 맞습니다. 한다. 무조건 이 단어가 들어가면 관련주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한 가지 이슈, 한 가지 섹터로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뭔가 좀 맞습니다. 복합적으로 같이 엮여서 네. 이렇게 가야 좀 큰 상승이 나온다. 네. 요즘 주식의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 실제로 지켜보니까. 매매할 때 이런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교집합이 돼 있는 그렇죠.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교집합이 되어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한번 좀 찾아보시는 시간 네.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섹터 봐야 될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네. 오늘 발표했죠. 네, 오늘 오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네, 그러니까 네, 세 맞습니다. 자녀 이상부터 네. 다자녀를 했는데 이 이자녀로 자녀부터 바꿨죠. 교육적인 특혜를 주겠다라고 오늘 발표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와 연관된 주식입니까? 제가 가져오는 거는 9월 모의고사가 좀 있으면 열립니다. 아, 또 다른 쪽이군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킬러 문항이 처음 적용되는 모의고사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무언가의 이슈가 나올 거고. 킬러 문항이 처음으로 없어지는 모의고사라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 정책이 이제 여기 이제 오는 모의고사고 또 이번 달 말에 AI 교과서에 대한 또 가이드 발표가 또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네. 신용 전문가가 AI 교과서는 계속 좀 봐야 된다고 해서 네. 거의 뭐 한 올 초부터 네, 계속 좀 네, 이야기를 네. 했던 건데 맞습니다. 이제 좀 발표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 발표가 단계별로 나는데 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가이드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여러 가지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고 특히 이제 교육 정책은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그동안 뭐 출산 정책과 엮이면서 교육 정책과 네. 같이 이렇게 좀 잡혀서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출산 정책과 함께 교육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뭐 예. 우리가 이 자녀부터 이제 네네.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게 약간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 교육에 관한. 맞습니다. 뭐 그런 우리가 또 네. 어떻게 보면 뇌피셜 돌려도 됩니까? 네, 그런 빌드업 과정이라고 아, 생각을 그렇죠, 해볼 그렇죠.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왜냐면 충분히 이제 해볼 수 교육으로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네, 전에 네. 출산부터 문제를 해서 교육 쪽으로 가진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네. 재상승이 나오는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교육 정책은 계속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정책은 계속해서 나올 네, 것이다. 네, 그 맞습니다. 교육 정책에 맞춰서 네. 이 섹터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대장인 애니능률을 이제 말씀을 애니능률. 드리고 있습니다. 애니능률은 예전에 그 대선 테마로서도 한번 맞습니다. 엮여가지고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애니능률이 역시 교육 쪽에는 대장이군요. 네, 교육 쪽으로 AI 교과서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교육 관련주에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무언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 쪽에서는 AI 교과서와 연결해서 이쪽을 좀 반드시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이번에 발표에 네. 있고 난 후에 이런 교과서나 이런 것도 좀 파이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번에 하이퍼클로바 X도 이번에 교육 쪽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이스크림 해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엮여 있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좀 약간 네. 걸치고 있다. 네, 뭐 다리가 하나 여기 걸치는, 있다. 네. 뭐 이런 전체적으로 좀 섹터가 많이 걸치고 있는 종목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팁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좋은 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매주 좀 찾아오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타킹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당첨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아, 요즘 진짜 투자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 장 안에서도 뭔가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킹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